자, 그러면 오늘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북핵이 트럼프의 이야기가 다르고, 또 김정은의 이야기가 다르고, 정의용, 서훈 이야기가 다르고, 또 문재인 씨 이야기가 다르고, 민주당 이야기가 다르고, 시진핑 이야기가 다르고, 각자에게 지금 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사관의 입장에서 이 피의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한번 가상의 신문을 좀 하는 방식으로 이게 지금 누가 거짓말 쳤는지, 아니면 거짓말 친 게 아니고 와전된 건지, 이걸 한번 가상의 수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트럼프는 그래 5월까지 하자, 그 얘기는 왜 했냐 하면 정의용, 서훈이 트럼프를 찾아가서 김정은이가 북핵을 폐기한다고 합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하니까 트럼프가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만나볼게. 5월까지 날 좀 잡아봐. 이렇게 얘기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트럼프가 총기차게 그럼 내가 발표하지, 이게 아니고 그럼 너희들이 발표해봐. 너희들이 기자회견하고 김정은이가 북핵 폐기한다고 너희들이 기자회견해라. 이래가지고 정의용, 서훈이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서 이제 말하면서 이제 답이 나왔어요. 비핵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김정은이가 시진핑한테 찾아가서 비핵화라는 거는 단계적으로 한다. 그리고 매 단계마다 미국이 단계적인 조치를 똑같이 이행해야 된다. 그게 이제 동시병행, 중국의 쌍궤, 그것과 이제 일치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함으로써 김정은이가 답을 발표해버렸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북핵 폐기는 없다. 즉 한반도 비핵화는 없다. 그러면서 특유의 말장난, 한반도 비핵 지대화, 선대의 유훈, 요따우 얘기를 하면서 공산주의자들 특유의 얼버무리기 내지는 말장난, 은폐술, 이런 거를 써서 이제 답안을 냈습니다. 그런 답안을 우리가 보니까, 그럼 김정은이가 제출한 답안을 이렇게 보면, 말로는 그렇게 한반도 비핵 지대화 이렇게 써 있는데, 한반도를 비핵 지대화하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진행한다. 그리고 동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즉 우리는 이거는 그러면 한반도를 비핵화한다고 이야기한 정의용, 서훈이 트럼프에게 전달한 그 내용과는 다르다. 우리가 그걸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첫 번째 용의자가 정의용과 서훈입니다. 이 사람들은 가서 김정은이를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얘기를 듣고 트럼프에게 그걸 전달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의용과 서훈에 대한 그 피의 사실을 한번 신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의용, 서훈이는 김정은이를 만나서 김정은에게 속은 것이냐, 즉 김정은이가 진짜로 한반도를 비핵화한다, 북핵을 폐기한다라고 김정은이가 진짜 이야기했고 시진핑에게 가서는 말을 바꾼 것이냐, 아니면 김정은이가 그대로 시진핑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즉 북핵 폐기는 없다, 선대의 유언이다, 한반도 비핵 지대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정의용, 서훈이 알기는 바로 알아들었는데 트럼프에게 거짓말했다,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은 그거를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잘못 알아들은 것을 진실로 트럼프에게 전했냐.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수사관의 입장이라면 정의용 서훈이 김정은에게 잘못 알아들을 리는 없다. 똑바로 알아들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뭐가 아쉬워서 정의용 서훈 같은, 자기는 완전히 그 총대빵인데 정의용 서훈 같은 저 아랫사람들한테 자기가 뭐하러 거짓말 하겠냐. 자기는 시진핑에게 말할 때와 똑같은 이야기를 정의용과 서훈에게 했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이 비핵화는 없다, 단계적 비핵화는 있을 뿐이다라는 얘기를 정의용하고 서훈한테 한 거예요. 그러면 정의용과 서훈은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에게 거짓말을 했다. 우리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하죠. 예, 거짓말을 했다. 자, 그러면 문재인은 어떻게 되는가? 문재인은 정의용과 서훈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정의용과 서훈이 문재인을 속였겠느냐? 그러니까 앞에 단계에서 정의용과 서훈은 김정은의 진심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겁니다. 예. 진심을 알고 있는데 문재인을 만나서 트럼프에게 이야기하듯이 김정은이가 북핵을 폐기한다. 이렇게 전달을 해서 문재인을 속였느냐? 아니면 그냥 이실직고를 하니까 문재인도 알면서도 그러면 가서 트럼프한테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시켰느냐? 이 둘 중에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보기에는 문재인도 진실을 알면서, 김정은의 진위를 알면서도 트럼프에게 가서 거짓말을 해라. 이렇게 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은 모두가 공범자예요. 이 사기극의 공범자. 진실을 알고 있었다. 김정은에게 북핵 폐기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정의용, 서훈이 특사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이미 물밑 교섭을 통해서 한반도 비핵화는 없고 옛날처럼 단계적 비핵화를 한다고 하면서 적당히 시간 끌고 얻을 거 다 얻어내고 그 다음에 핵무장 완성돼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협상 파기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힘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김정은의 의도를 문재인은 알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면 시진핑의 의도는, 시진핑은 뭐냐, 의도가. 시진핑의 의도는 북한을 자기 곁에 더 가까이 두는 게 의도였다. 자기 곁에 더 가까이 두기 위해서는 그래, 그러면 너 미국 쪽으로 가서 네가 한번 해봐라. 네 무용을 한번 자랑해봐라 했는데 김정은이가 트럼프하고 한번 붙어봤는데 정의용, 서훈이를 시켜서 거짓말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안 통하더라. 그래서 김정은이가 아이고 나 그냥 중국 쪽에 붙을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자, 얘기가 이렇게까지 이제 온 겁니다. 현재까지 온 게. 결국은 이것은 안보 사기극이라고 얘기가 할 수 있습니다. 안보 사기. 안보 사기의 주범은 문재인, 공범 정의용, 서훈, 뭐 이런 그 다음에 임종석, 그 위하 이런 전부 공범이죠. 안보 사기극의 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정은이 북핵을 폐기할 의사가 없고, 옛날에 김정일이나 김일성처럼 폐기할게 이러면서 단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많은 걸 얻어내고 받을 건 다 받은 다음에 한두 개 정도 그냥 껍데기 같은 거 까서 이렇게 폐기하는 척 하다가 정작 중요한 대목에 가서는 이거는 보여줄 수 없다. 너희들이 한미훈련하고 우리와의 약조를 어기지 않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 협정을 지킬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과거에 폐기했듯이 요번에도 똑같이 이제 하는 겁니다.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것을 문재인은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알고 있으면서 그 사기 피해자가 누구냐면 첫째 국민이죠. 국민을 여론을 동원해서 한반도의 북핵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제는 진정한 평화 시대가 열렸다. 뭐 이렇게 이제 사기를 친 거죠. 거짓말해서 국민들은 일단 속였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걸 의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개돼지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우리 태극기 든 사람들은 이제 거기 묶여가지고 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 즉 사람, 소위 말하는 헌법 개정에 나오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런 거를 다 믿고 일단 속아갔어요. 두 번째 피해자가 누구냐면은 국제사회죠. 이제 국제사회에다가 나 노벨상을 주세요. 왜? 내가 이렇게 해서 평화를 이루었으니까요. 하고 했는데 국제사회 사람들은 개돼지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뭐 아주 머리가 아주 명철한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벌써 그 못을 박았잖아요. 한미 그 FTA 협상은 그 남북 대화 결과를 보고 하겠다. 벌써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트럼프란 사람은 이미 초창부터 그 김정은의 어떤 사기극, 문재인과 김정은의 동업 사기극을 눈치를 채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2차 피해자인 국제사회의 피해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럼 현상이 이렇게 돼서 이 사기극이 그럼 어떻게 될 것이냐? 사기란 것은 사기에 기망된 사람들만 사기를 당하고 돈 뺏기고 나중에 알거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국제사회는 사기를 안 당했어요. 현재까지는 국제사회는 사기를 안 당했고 국내 대한민국 사람, 국민도 아니고 문재인이 좋아하는 대한민국 사람 여러분들은 이제 사기의 피해자가 된 겁니다. 그럼 결과는 어떻게 오냐면은 사기에 기망당한 사람들은 첫째 돈을 뺏기고 자기 이익을 뺏기고 이런 결과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 결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그 궁핍함, 경제 개발,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중단, 뭐 이런 사태가 우리나라 안에는 이제 일어나겠습니다. 저는 제 방송을 많이 보지는 않고 요즘은 또 조회수도 많이 줄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제 방송 보는 사람들 중에 이제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이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라는 걸 느낌을 주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보는 걸 참 환영합니다. 제가 뭐 인기 있게 이야기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자도 아니고 또 뭐 그렇게 재미있게 진행하는 사람도 아니고 합니다만은 그냥 깐깐하게 신중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좌파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당신들이 얼마나 지금 그 사기의 피해자인가, 지금 대국민 지금 여적죄죠. 이 정도면은 여적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적죄의 공범 문재인, 정의용, 서훈, 임종석 이들에 대하여 섞고 있는가? 그러니까 소위 이제 좌파 내지는 중도 좌파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뭐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나라 까딱없어요. 우리나라 국군이 뭐 호구입니까? 우리나라 국군이요 북한 때려잡습니다. 이깁니다. 우리나라 국력이 더 셉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면서 사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안보에는 뭐 한 70% 80%를 갖고 우리가 안보를 하는 게 아닙니다. 99.9% 그 정도 돼야 우리가 안보라고 하는 거죠. 99.8% 내지는 99.9%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뭐 50%라도 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상적인 우리 여적죄의 범죄 피의자 문재인과 정의용, 서훈, 이 사람들이 벌이고 있는 사기극의 진실과 지금 김정은이가 이 발표를 했는데도 아직도 뭐 째진 입이라고 뭐 이야기를 해요. 계속. 나 그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사람들이 입이 째졌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 무슨 뭐 아직도 무슨 뭐 문재인이 무슨 뭐 아직도 이게 잘 외교를 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고, 지금쯤이면 아이고 제가 이거 국민들을 속이려고 했는데 뭐 김정은이가 우리랑 뭐 끝까지 속이는 척 하기로 했는데 저렇게 그냥 자기 속내를 드러내네요. 좀 죄송합니다. 예. 저희가 그 여적죄, 국민 사기극의 주범입니다. 이렇게 자백을 해야 돼요. 근데 자백은커녕 아직도 그 째진 입이라고 무슨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면 이 방송을 많은 좌파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개돼지가 되지 않으려면은 이게 지금 얼마나 이 사람들이 사기극을 하고 있는가 이거 알아야 돼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